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an. 제가 발표할 기업은 원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원준은 21년도 10월경에 상장한 얼마 상장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코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2차전지 장비 회사이며 현재 호가는 22,000원 정도, 그다음 시가총액은 3,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22년도 매출이 1,430억에서 영업이익이 109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23년도 원래 정확한 매출을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수주랑 이제 전방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이제 앞으로 그 이유가 양극재와 음극재 회사의 대규모 공장 증설, 20년도에 인수한 독일 회사의 흑자 전환과 이제 유럽 양극재 회사인 유미코어에서의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열처리 장비랑 공장 설비, 이제 기타 부분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원주는 이 핵심 소재인 양극재랑 이제 음극재 만드는 과정 중에 이 소성 과정에 필요한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열처리 장비 판매가 거의 90%를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공장 설비 및 EPC 턴키. 이 EPC 턴키라는 게 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다 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S랑 설비 관리 3% 정도로 이 열처리 장비 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극재 장비 RHK라는 소속모인데요. 그 전에 이 양극재랑 음극재 이 공정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인 전구체랑 리튬 같은 거를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소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 소성 과정을 거친 뒤에 분쇄하고 이 코팅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이 장비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급 탈철, 이 탈철이 이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데보 마그네틱 이 장비 회사에서 이제 공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포장까지 이렇게 이런 공정을 거치는데 이 소성 과정에 이 코팅 열처리 과정이랑 소성 과정에서 이 장비들이 쓰이는 겁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장비랑 음극재 장비가 있는데 양극재 장비를 RHK라고 부르고 이제 음극재 장비를 PK라고 부릅니다. 이 RHK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그렇게 큰 장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업체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도 평소에 이 소성로에 기술이 조금 있던 업체에서 할 수 있던 장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 800도에서 1200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밀한 이런 그 열처리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 대당 가격은 약 50억 정도 하고 이 음극재 장비 같은 경우에는 PK라고 부르는데 이 PK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장비예요. 이 초고온이 2400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초고온을 가면은 이 열처리를 정밀하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또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음극재, 그 중에서도 이 실리콘조 음극재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음극재거든요. 이 회사의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공정할 때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비싸요. 아무나 못 만들어서. 이 한 대당 100억짜리. 원준 때 원래는 이거를 만들지 못하는 회사였는데, 이 20년도에 선 독일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받고, 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주를 받으면서 이 장비를 공급하는데 지금 현재는 총 약 1650억 정도 수주 잔고가 있고 이 주요 고객사에는 양극재 RHK 장비를 공급하는 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제 음극재는 이 대주전자 재료랑 SK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계 음극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온,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삼성 SDA 같은 메이저 배터리 회사의 납품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양극재랑 음극재 시장 규모인데요. 이 양극재랑 음극재는 이 배터리 2차전지 4대 소재라고 해서 이 핵심 소재 4개 중에서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양극재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30년도까지 약 22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성장할 예정이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4조 7천억에서 18조 1200억까지 약 28% 정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양극재 시장 수요 전망이고요. 이 양극재랑 이 음극재,
시장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관련 업체들이 이에 맞춰서 공장을 증설하고 그럴 예정 계획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맞춰서 이 RHK 장비인데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연력은 맞지 않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이제 장비 판매 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엣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계 응급제 시장인데요. 이 최근에 원래는 응급제가 인공흡연이랑 천연흡연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실리콘을 조금만 첨가하는 그런 식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실리콘이 굉장히 이 성능이 좋아가지고 점점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약 10배 정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준도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실리콘 응급제 생산 능력 전망인데요. 이 CAGR 41%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노리타케라고 이 도자기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유명한 찻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도자기를 할 때 이 소성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소성로 장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연령이 이제 70년이 넘은 기업이고 연매출 1조 이상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RHK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은 이 노리타케가 하나에 장기 공급해서 하나가 LG에서에 공급을 하는 국내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또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도 이 원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회사 아이젠만을 인수하면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기술력도 비슷해지고 이 앞으로 해외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독일의 리처드 GmbH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독일 이제 원준이 인수한 아이젠만이랑 유럽향 수주를 경쟁할 업체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아이젠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독일 회사인데 이 3,000도 정도 소고온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응급제 같은 경우는 2,400도씨까지 올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응급제 장비 제조가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양극재 장비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분 구조인데요. 이 회사는 아무래도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시에 대한 물량이 있어요. 이 대주주가 40%, 타임 신기술 투자조합이 10%, IBK 신기술 사업 투자가 19%, 이제 포스코 기술 투자가 8%였는데, 이 리스크 오버헤드 이슈가 있어서 리스크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랑 응급제 회사가 증설을 할수록 인사도 이 수혜를 받거든요. 이 주고객사인 포스코 케미칼의 이 증설 계획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쳐주신 부분이 이제 올해나 내년에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12.5톤 정도의 수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톤당 이제 장비가 3대에서 4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각 상황마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강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응급제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주 고객이었는데 실리콘 응급제 수요 전망이랑 이제 시장 규모 전망을 보시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캐파가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계 응급제 캐파가 2,000톤 정도 되는데 25년도까지 2만 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도까지는 이제 8,000톤까지 1만 톤을 확보해서 8,000톤 정도 캐파를 늘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수주 공시가 떴어요. 보시면은 이제 약 매출의 31%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계약금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이 수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SK 머티리얼즈한테 수주를 받을 때는 이 EPC 턴키라고 해서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생산 공장 설비 이제 그 과정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양상 계획이고요. 실리콘 응급제는 시장에 막 개화한 상태라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 업체들이 큰 증설이 예상이 되고 응급제 장비는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만큼 이 원준이 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원준 직원 수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22년도 4월에 50명 정도였는데 지금 23년 1월까지 96명이 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 일을 보면은 이제 뭔가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그럴 거를 회사가 예상을 했거나 들어오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외인데 이제 IRA 법안과 CRMA 법안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내 공장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양극재 응급제 그 회사들이. 또 그에 따른 수요도 예상이 됩니다. 일산 독일 회사의 수주 가능성인데 이거는 정확한 이제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고 이제 IR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유니코가 연에 100대 정도의 장비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중 반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과장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 걸러 들어야 되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수주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 독일 업체 인수를 했잖아요. 그 매출이 지금부터 잡히는 게 아니고 24년도부터 잡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독일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 자본 잠식 상태여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 대표가 개인자금으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기업 이제 출자 전환을 해요. 이게 출자 전환이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결권 지분 기준 지분율이 50% 이하로 하락을 해서 이 종속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결 매출에 이 독일 회사가 안 떠요. 이 독일 회사 같은 경우는 801억 정도 되고 이 매출이 2024년도에 반영이 이제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베인 이슈인데 현재는 이제 신기술 투자조합이 약 10%까지 떨어졌고 IBK 신기술 사업 투자자가 이제 19.5%에서 1.7%까지 떨어졌고 포스코 기술 투자가 8.8%에서 4.4%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물량이 약 15% 정도 됐는데 이 포스코 케미컬이 주 고객인 만큼 이제 포스코 기술 투자는 더 이상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11.7% 정도의 물량이 남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2차 전지가 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이 오버인 이슈 때문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IBK 신기술 사업 투자자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같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 이슈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판가 정리가 굉장히 힘든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이제 30% 매출액 성구조 30% 변동한 공시인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 매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1%가 떴어요. 이게 이제 원가 상승 때문인데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22년도 수주부터는 판가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해서 22년도 수주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영업이익을 보이지 않을, 마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회사에 맞는 밸류에이션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ROIC를 배워서 한번 그거를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레이딩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영업이익을 21년도 기준 말고 22년도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2년도 3분기까지 지금 매출 분기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4분기를 이제 3분기 나온 거 나누기 3 곱하기 4를 해서 이제 일정하게 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9억, 이제 세율은 사업보고서 보면 평균 유효 세율이 있더라고요. 23%를 적용했고 자본 총계, 차입금 비영업 자산을 했고 이 ROIC를 계산하고 이제 G 같은 경우에는 2%로 가정했고 W는 10%로 가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